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아져서 오늘 목소리가 평상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토픽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서울 시간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한 애플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 쪽에 조금 모멘텀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제품의 제조를 아직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물론 베트남, 인도로 가려는 시도를 하지만 워낙 공급망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높고, 그래서 실적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실제 애프터마켓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나는 수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보이고, 학점으로 치면 한 A0. 근데 뭐 이번에 마소,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데가 한 A0 학점, 거의 다 좋은 학점을 받아서 그거보다는 모멘텀이 덜 하지만 여전히 애플이다.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 애플을 믿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제품, 프로덕트가 좀 약하면 이 그 서비스 부분이 완전히 효자 같은 기여를 해서,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이 약진을 하면 이번에 16% 전년 동기 대비 서비스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내년에 2024년에 시총을 다시 3조 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달러 기준으로 1% 감소했는데,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제 현지 통화 기준으로 보는 게 그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특이사항은 그 아이폰은 웬만큼 선방을 했는데 전체 매출액이 75%가 하드웨어 제품이고, 이번에 서비스 부분이 16% 약진을 해서 전체 매출액의 25%를 무려 차지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합니다. 여기서 보면 223억 달러 우측 하단에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연율로 따지면 한 연 매출 서비스만 120조 원쯤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나이키와 넷플릭스를 더한 것만큼 애플 서비스만 해도 된다. 근데 여기가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생태계에 대한 우리가 자신감, 그 다음에 조금 단기 실적이 빠져도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그럴 때는 주식을 살 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률을 제품 하드웨어랑 서비스로 나눠 보면 제품도 뭐 마진이 높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기준 37%. 서비스는 뭐 제조 원가나 이런 게 물론 컨텐츠 투자를 해야 되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크지는 않습니다. 제조하는 거에 비하면. 서비스 매출이 71%. 그래서 전사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45%.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지만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마진인 그 서비스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률이 작년 이맘때 28%에서 30%로 오히려 매출액은 둔화 정체였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약진했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비스는 마진이 높고 경상적으로 꾸준히 발생을 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제가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높게 해줄 수 있는 근거다. 상당히 재밌죠? 서비스 부분에 여기 분기 매출을 지난 10년 동안 보면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좋을 때는 한 10몇 프로 늘어나고 안 늘어날 때는 뭐 10% 근접하는 높은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진짜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것을 시장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애플 스페이스를 많이 안 써요. 우리 애플 TV 정도 보고 뭐 아이클라우드 쓰는 정도인데 뭐 뮤직 좀 쓰나.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번들드 서비스를 사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아이클라우드, 애플 TV 플러스 뮤직, 아케이드 게임하는 거죠. 피트니스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애플 뉴스를 개개로 구매를 할 수 있고 번들로도 살 수 있고, 여기 이제 서비스라는 건 이거
6가지 외에 앱스토어, 뭐 효자 노릇하죠. 광고, 페이가 다 포함되는 그러한 뭐 상당히 다이내믹한 사업 부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그 플라워 문이라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 영화, 3시간이 넘는 영화를 2억 달러를 들여서 제작을 했어요. 그만큼 컨텐츠 경쟁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진짜 더 올인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미국인들 스포츠 많이 보는데 이런 쪽에도 그 가입자를 늘리도록 컨텐츠를 더 늘려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지 애플 TV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전체에서 좀 작은 부분인데 넷플릭스, 뭐 아마존 프라임, 뭐 디즈니 플러스, 파라마운트 이런 데랑 워너브라더스랑 같이 진짜 세게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이러한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건지 불과 1년 전에 애플 TV 플러스가 한 달에 $5였는데 얼마 전에 $7로 오르고 이번에 $10로 올립니다. 두 차례 구독료를 올린다. 상당히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 서비스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추정에 의하면 향후 1년 동안 142조 원의 순이익을 애플이 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매출 총이익률을 갖고 이제 어떤 가정을 세워서 그 142조 원, $1,050 중에 서비스가 535억 달러를 기여하고 제품이 515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48대, 그러니까 52대 48.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비중이 조금 큰 겁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는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경상적이고 마진이 높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훨씬 높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35배 그러면 1조 9천억 달러 서비스 부분만.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이 2조 6천억 알파벳이 1조 6천억 달러 아마존이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알파벳 전사보다 애플 서비스의 밸류가 더 크다. 대단한 것입니다. 제품은 25배 멀티플을 배수를 주면 1조 3천억 달러. 그래서 뭐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애플 시총이 3조 1,600억 달러. 지금 주가로부터 한 15%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내년에 생각을 해보고 골드만삭스의 이제 추정을 보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오히려 약간 상향 조정을 금년, 그러니까 내년 2024년, 5년, 6년, 3년치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퍼가 26배니까 상당히 좀 무난한 수준에 이제 진입을 했다. 근데 애플이 어떻게 보면 퍼 밴드에서 한 25배에서 30배 사이를 움직여요. 물론 작년같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코로나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할 땐 뭐 퍼가 20배까지 빠졌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선 25배 달하면 반등을 하고 30배가 되면 더 저항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우리가 아이패드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자. 그것은 애플의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 근본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비스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여기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러면 애플을 뭐 워런 버핏은 이미 이것을 소비재 회사, 경상적인 이익이 꾸준히 많이 나는 아주 고객 관계가 좋은 생태계를 가진 소비자 회사로 인식을 했지만 진짜 시장도 점차 IT 회사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크니까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데 IT 회사라기보다는 필수 소비재, 항상 우리가 필요하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을 월가에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그런 논의가 많은데 이번 실적 우리 4분기 실적은 더 이것을 확인을 시켜준 아주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넘버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애플 주주분들이 국내에 많으신데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